안녕하세요, 마인드 오픈어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이 흉내낼 수 없는 책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마트폰은 편리한 생활을 선사했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삶을 퇴보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 책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스마트폰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면 즐거움을 얻지만 순간에 불과합니다. 남는 건 지불해야 되는 돈과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욕망뿐입니다. 현대경영의 창시자 톰 피터스는 본인이 소설을 읽는 경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경영학 서적들은 답을 제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설들은 위대한 질문을 던져준다. 그것이 내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 소설을 읽는 이유다. 중국 명나라 후기의 학자 고반용도 생각이 넓지 못하다고 근심하지 마라. 보고 듣는 것이 넓어지면 생각 역시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물의 본질과 패턴 파악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상력을 갖췄다면 금상첨화고요. 우리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분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책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인간을 이해하게 만들며 미래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자생존의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다른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1년도 버티지 못합니다. 좋은 사수를 만나거나 멘토를 만나서 경험이나 지식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전문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에는 독서만 한 게 없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마케팅, 총무, 회계, 경매 등 각 분야의 책들을 읽고 실무에 적용하면 어느새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서와 이노베이션의 저자 정을병 씨는 신문사 기자 시절 국회 도서관에서 유일하게 독서와 글쓰기에 몰두하는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수입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발이 바쁜 인간은 늘 바쁘지만 생각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에 수입이 신통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이고요. 머리가 바쁜 인간은 발이 바쁜 유형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의사, 변호사, 작가 등이 해당합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의 저자 최 사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대학 시절 읽은 1000권의 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서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상식을 재해석하고 편집한 결과 지금의 최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발도 머리도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 최상위층입니다. 이들은 독서에서 얻은 통찰력과 지혜를 사업에 적용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손정유와 같은 억만장자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사람은 대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독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요. 꾸준한 독서는 뇌를 발달시켜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과거와 다른 나로 변신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듭니다. 1975년 대학교 4학년이던 청년은 근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입원합니다. 청년은 하루에 3권씩 독서를 한 끝에 퇴원할 때까지 무려 3000권의 책을 읽습니다. 퇴원한 후에는 근무력증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전공인 건축공학을 포기하게 됐죠.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 잉글랜드라는 옷가게를 차리고 옷을 팔기 시작합니다. 좋은 옷과 저렴한 가격으로 줄 서는 가게를 만든 그 청년은 사명을 이랜드로 바꾸고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독서력 하나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대학생은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현대사회와 기업은 창의적이고 상상력 풍부한 인재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은 이런 인재를 키워내는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학교에서조차 중고교 시절에 학원식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교육이 이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독서를 통한 진짜 공부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책을 읽으세요. 그 다음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저자들의 책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마냥 기다리지 말고 도처에 널린 행운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면 더 쉽게 행운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점만 남들과 달라도 남들이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 기회 속에서 성공의 행운을 거머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라바라 바라방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인기 있었던 음식 배달업이 무려 4조 7,500억 원의 가치가 있을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언어이해 능력과 함께 글쓰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능에 논술고사가 포함된 이유도 사회가 글쓰기 능력과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글을 잘 쓰려면 우선 읽기에 헌신하라고 조언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필사까지 한다면 나중에는 자신만의 글쓰기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처럼 글쓰기로 밥 먹고 사는 프로페셔널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는 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기획서나 보고서 등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일이나 취미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책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데 책을 출판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글쓰기 능력을 개발하고 자료를 모으다 보면 언젠가 자신만의 책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책이 스마트폰보다 달콤한 6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펼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